오늘 주식시장이 내려갔습니다. NAT를 내려갔는데 사흘 강세 이후에 이틀 하락했거든요. 뭐 주식의 강도를 쉽사리 예측하는 게 미련한 짓이라는 걸 제 스스로 잘 깨달았기 때문에 상황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가 부양책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문우신 재무장관 입에서 직접적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양책이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이 밀리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가 뭐 대도시의 통금이나 이런 것들,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하여튼 난리인데, 프랑스 보시면 이게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2만 명이 넘어갔었어요. 3만 명 가까이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도 봉쇄를 했는데 이게 한 1, 2, 3단계가 나눴는데 그중에 이제 3단계까지 가는 걸로 나왔어요. 특정 지역을 봉쇄하라고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이 환자가 나오고 있는 아일랜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월드미터의 그 영국 보면 영국도 만만찮아요. 2만 가까이 가고 있죠 지금. 포르투갈도 재난 사태를 선포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포르투갈, 체코, 뭐 스페인, 하여튼 유럽 전역이 난리예요. 이게 지금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도 만만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천대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만대, 프랑스나 뭐 영국 이런 거에 비해서 미비하긴 하지만 포르투갈 자체로 보면 상황은 심각하죠. 저희는 뭐 100명 단위만 넘어도 난리인데 여기는 뭐 1000명 단위가 돼 있으니, 스페인이 마드리드 봉쇄까지 하면서 좀 뭔가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봉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가을 유행이 대유행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직전치만큼 올라왔고, 이건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 보면 여기는 뭐 심각하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피크점에 있던 숫자에 4배, 5배, 6배, 7배가 넘게 갔네요. 7,000명까지 갔으니까. 이건 체코거든요. 체코도 심각하네요. 여기가 독일입니다. 독일도 열심히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잡지는 못하고 있고, 러시아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미국 것도 한번 볼까요? 미국 CDC 데이터인데, CDC 데이터를 봐도 이게 추세적으로 7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확진율을 보면, 존스홉킨스의 확진율을 보면 이게 보시면 파란 선이죠. 파란 선 확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물론 검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확진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럽은 계속 봉쇄 얘기들이 나오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유럽보다는 봉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극히 드물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마켓 데이터에서 제가 유럽 지역의 PMI,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는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지만, 서비스업 관련된 PMI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인 수축 국면에 떨어진 PMI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중소업자들의 심리지수인데, 심리지수가 이제 더 증가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유럽 같은 패턴으로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요인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전체적인 경제적 심리지수를 보면 툭 떨어졌죠.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럽 지역에서는 봉쇄나 이런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경제적 심리 요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유럽 전월 대비 생산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증가 추세가 멈추고 감소폭이 굉장히 전월 대비 이제 떨어지는 생산 속도, 산업 생산의 속도가 감소되는 게 빨라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 지표 중에서 PPI, 그러니까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경제가 다시 회복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 이게 2008년도 9월부터, 이게 이 9월부터 여기입니다. 9월부터 여기 1월까지, 2009년도 1월까지인데 요 사이에 보시면 PPI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계속 전월 대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뭐 급락한 것도 급락하는 현상에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재고로 쌓여있던 것들을 이제 그 경기 수축의 위험 때문에 그 기업들이 계속 그 할인으로 디스카운트 하면서 이제 물량을 밀어내는 행위를 경기 수축 국면에 하거든요. 그런 행위가 반복됐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정도가 언제 끝났냐면, 여기 보시면 3월에 이제 이게 2월이고 3, 4, 5월 달까지 진행됐다가 그 뒤에는 그런 패턴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그 기업가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흐름 자체는 이거 정상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바뀐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 가동률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공장이나 하여튼 생산을 돌리는 거죠. 그 가동률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반등세가 누그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다른 지표들 중에서 보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터닝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낌이 보일 수도 있는데, 가동률 패턴으로 놓고 보면 아직 완전 정상화가 돼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가동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가 정상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하다라고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그나마 중국 이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좋은 편이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패턴에 있다.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주식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앞에 가 있다는 거고, 그 투자 심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온 투자 심리를 쉽사리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발생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뭐 계속 뭔가 심리적 불안 상황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지표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움직인다거나 정치적 행위들이 불안정하게 움직여지면서 현재 달려왔던 속도가 아니고, 오히려 뭐 예전에 어떤 이들이 말했던,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W자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잘 떠받치고 있던 시장이 밑으로 확 붕괴될 수는 있겠지만, 그 종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밑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붕괴는 예측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제 실업률입니다. 이거는 가동률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되겠지만, 경제지표에서 그 고용,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대에 있던 게 이제 66만 건으로 줄었고, 월간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가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4만 건에서 섰죠. 그 이제 하락 속도, 신규로 고용되는 사람의 숫자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그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향후 경제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노동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를 더 보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이제 백신이 지금 현재 그 3상까지 갔던 게 3개나 중단됐는데, 처음에 임상 실험이 잠깐 중단된 게 아스트라 뭐 어디든가요? 그래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백신을 준비하던, 가장 빨랐던 거죠. 그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일단 중단됐고, 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중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임상실험 중단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일라이릴리에서도 임상 중단이 나와서 가장 빨리 움직이던 3개의 백신의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고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이미 오래전에 1차 팬데믹 때 얘기했던 의료인들이 말했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팬데믹이 가을 겨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백신 개발이 그렇게 빨리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백신 3개의 실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백신 개발을 향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가장 앞서가던 백신들이 이런 그 임상 실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성을 오픈할 수 있겠죠. 다만 러시아나 중국처럼 임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그 백신을 투여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백신 투여에 대한 부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에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흐름을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지역, 그 중국하고 러시아라고 하는 그 국가의 특이성 때문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것이 올바르게 뉴스로 보도화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대규모로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백신을 투여했는데 실제로 그게 예를 들면 그 봉쇄 조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가을 겨울에 별 효과가 없다면, 그리고 임상적으로 그 백신의 중화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화항체가 제대로 작동하며 계속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변이된 것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항체 유지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료적으로 판명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년 봄에 돼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그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트럼프가 코로나에 그 걸리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됐죠. 근데 문제는 그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바이든 당선의 상하원이 그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뭐 블루웨이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이 그 트럼프가 대선 불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선 불복을 넘어서 예를 들면 상원을 다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이제 상원을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상원을 전부 다 장악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행위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절름거림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새벽에 올라온 뉴스를 보면 이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신용등급 강등 얘기를 이 트럼프가 대선 불복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2011년 한 5월께쯤부터 여러분들이 잘 예전에 들어보셨던 피그스라고 하는 남유럽에서 금융위기들이 터지면서 뭔가 시장이 불안불안 이렇게 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상승세를 멈추고 이제 방향을 타진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 8월 달에 여기 보면 스탠드앤푸어스가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그 전에 전문가들이 뭐 2,500, 3,000 간다가 막 떠들어대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680포인트인가 정도까지 확 붕괴됐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불안 요소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트럼프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미 대법원에 자기 사람을 빠르게 임명한 수도 그 이유도 이제 대선 불복의 절차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미국 전문가들은 대선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대선 때 만약에 상원을 그냥 공화당이 지키게 된다면, 그거는 경기부양책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소멸되는 걸 거고, 그 과정 중에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진짜 진행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상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될 거며,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이제 그 계속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그러니까 봉쇄 조치로 인한 서비스 업종에 충격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이 제조업 쪽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1월 지표, 12월 지표까지는 좋지 않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조정의 정도, 그 다음에 향후의 추이 방향을 아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잘 지켜본 이후에 한 11월쯤 대선이 끝났거나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는 경우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거나, 하여튼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